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이 한나라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전투기 수주전, 그들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듯 보였죠. 백악관도 펜타곤도 언론도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미국이 따놓은 단상입니다. 하지만 그날 KF-21이 비상하는 순간 미국 장군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게 완전히 당했어요. 우린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증명해낸 대한민국. 한국이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반전의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감동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3,000조가 날아갔습니다. 단 한 줄의 보고서 때문이었죠. 폴란드는 미국 F-35 대신 대한민국 KF-21을 최종 선택합니다. 워싱턴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는 하루 만에 12% 폭락했고 국방부 복도에서는 장관의 고함이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건 3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웃고 있었죠. 2025년 월요일 아침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 3층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30년간 미 국방부 조달국에서 전투기를 평가해온 부국장이었죠. 저에게 기술이란 곧 미국이었고 전 세계 하늘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록히드 마틴 부사장 스콧 맥그레디가 앉아 있었습니다. 55세,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제 30년 지기이자 F-35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냉혹한 승부사였죠. 그의 앞에는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 10시도 안 됐는데 말이죠. 마이클, 스콧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축하해야지. 유럽 통합 전투기 사업 3,000조짜리 잭팟이 터졌어. 이건 이미 우리 돈이야.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스콧, 아직 입찰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축배를 드십니까? 입찰? 스콧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이건 입찰이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지. 폴란드는 이미 F-35 12대를 주문했어.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빼고 누구한테 전투기를 사겠어? 회의실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승리의 축제였죠. 조달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향후 30년간 유럽의 하늘은 완전히 우리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긴급 보고서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긴급 폴란드 국방부 한국 KAI의 KF-21 보람의 기술 이전 협상 중. 공동 생산 방식 검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콧이 샴페인 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한국? KF-21이라고? 조달국장이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듭니까? 하하. 아니 국장님. 옆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 보라매라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요. 스콧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도 비행? 그게 뭐 대수야? 마이클, 한국 전투기가 뭘로 나는지 알아? 우리 지휘 엔진 달고 날아. 레이더는? 우리가 기술 이전 안 해줘서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나 하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 부품 없으면 완성도 못하죠. F-35 핵심 기술 달라고 요청했다가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야. 스콧이 손뼉을 쳤습니다. 저들은 우리한테 무릎 꿇고 기술 좀 달라고 애걸했어.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지? 너희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들이 억지로 짜깁기해서 만든 게 KF-21이라고. 그게 F-35 상대가 되겠어? 조달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고객입니다. F-35를 40대 구매한 나라죠. 그런 나라가 감히 우리와 경쟁한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스콧이 다시 여유를 되찾으며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폴란드가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우리 가격 깎으려는 협상 카드일 뿐이야. 최종적으로는 F-35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나토 동맹 체계 자체를 쥐고 있는데
한국 따위가 끼어들 틈이 어디 있어.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이 3천조 시장의 변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스콧.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기술평가 자료는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어. 스콧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30년 이 바닥에 있으면서 뭘 배웠어? 기술은 숫자가 아니야. 신뢰야. 폴란드는 70년간 미국과 함께해온 나라야. 그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게다가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사면 미국산 부품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 우리가 엔진 공급 안 하면 KF-21은 그냥 고철 덩어리지. 도면 위의 나라일 뿐이야. 스콧이 냉소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클, 다음 주에 폴란드 대표단 워싱턴 오면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F-35가 뭔지를. 그리고 한국 따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는 걸.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회의실을 나갔죠. 저도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정보국 기술분석팀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KF-21 보람의 기술평가 보고서, 극비라고 쓰인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KAI 생산라인 자동화율 92%, 로키드 마틴 F-35 라인 대비 효율성 2.5배, 기체 조립 정밀도 오차율 0.02% 이하, F-35 평균 0.08% 대비 4배 우수, 자체 개발 AESA 레이더 탐지 거리, F-35 동급 수준 확인.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오차율 0.02%, F-35가 0.08%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F-35는 미국이 20년 동안 1,500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전투기였죠. 한국이 그 정밀도를 4배나 능가한다고요? 저는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평가 요약 KF-21은 F-35의 단순 모방품이 아님. 일부 생산 기술 및 효율성에서 미국을 능가. 폴란드의 관심은 단순 협상 카드가 아닌 실질적 기술 평가 단계로 판단됨.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정보국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그가 받았습니다. 팀장님, 저 앤더슨입니다. 이 보고서 확인된 겁니까? 이 숫자들이 정말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국장님. 저희 요원이 한국 KAI 사천 공장에 직접 잠입해서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부국장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국방부 건물의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코발스키가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진심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들였죠. 앤더슨 부국장,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가서 KF-21이 왜 안 되는지 증명하고 오시오. 우리는 이 사업을 절대 놓칠 수 없소.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 보고서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0.02%라는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죠. 이 숫자가 정말 사실일까?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결함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과장됐음을 증명하러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고 활주로 너머로는 시험 비행을 마친 KF-21한대가 천천히 택싱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안전모를 든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저는 박지현입니다. KF-21 프로그램 총괄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총괄 엔지니어?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이런 중책을? 한국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앞세우는구나. 반갑습니다. 박 엔지니어. 저는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KF-21의 실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다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시죠. 의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앤더슨 부국장님, 저희는 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런 눈빛은 F-35 프로그램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에게서나 봤던 것이었죠. 그럼 생산 라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현이 앞장서며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부국장님,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 가보셨죠? 물론입니다. 수십 번 갔습니다. 그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경납고 거대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로키드 마틴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로키드 마틴을 넘어서는 걸 목표로 삼았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는 그 어떤 공장과도 달랐죠. 수십 대의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기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었죠. 모든 게 조용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AI 통합 생산 시스템입니다. 박지현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공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했죠. 자동화율 92%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92%요? 로키드 마틴도 70% 수준인데. 보고서에서 봤던 숫자였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은 건 F-35가 아니라 F-35가 도달하지 못한 지점이었으니까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기체 동체에 리벳을 박는 로봇 팔 날개를 정밀하게 접합하는 자동화 장비, 그리고 실시간으로 오차를 측정하는 레이저 스캐너까지. 이건 제가 포트워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진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제가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받은 보고서에 조립 정밀도 오차율이 나와 있던데요. 이게 정말 맞는 수치입니까? 박지현이 제 손에 든 보고서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0.02% 이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현재 평균치입니다. 보고서로 읽었을 때와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하지만 F-35가 0.08%인데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다시 한번 차분히 답했습니다. F-35 데이터는 저희가 참고한 기준점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 4배를 목표로 했고 달성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생산 라인을 보며 듣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박지현이 천천히 걸어가 조립 중인 기체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안전모를 벗고 기체의 날개 접합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만지듯 그녀의 손끝이 리벳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앤더슨 부국장님. 그녀가 기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함이 곧 존중입니다. 존중이라고요?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기체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을 싣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0.02%의 오차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조종사에 대한 존중이고 국가에 대한 책임이며 기술에 대한 철학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빠른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신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저는 전투기를 숫자로만 평가해왔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하지만 이 여성은 지금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죠. 박 엔지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F-35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기술 이전도 요청했었죠? 박지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4년이었죠. 저희는 F-35 핵심 기술 25개 항목에 대한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슬픔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그때 저희 팀은 절망했습니다. 미국 없이 어떻게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지현이 다시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증오하는 대신 증명하기로요. 거절당한 그 기술들을 하나씩 스스로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현이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저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거절이 없었다면 저희는 스스로 설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면 그들이 발전하고 우리가 거절하면 그들은 포기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절을 동력으로 바꿨고 절망을 기술로 바꿨습니다. 막 엔지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기체 실제로 시험 비행은 해봤습니까?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750시간 이상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최민석 파일럿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숫자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숫자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으러 온 결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경납고에서 KF-21 한 대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색과 청색이 섞인 위장도색, 쌍발 엔진에서 나오는 낮은 진동음. 제가 수없이 봤던 F-35와는 확연히 다른 실루엣이었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지현이 한 남자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그는 46세쯤 되어 보였죠. 짧게 자른 머리,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의 미소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공군 시험비행단 소속 테스트 파일럿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국장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죠. 반갑습니다, 최 파일럿. 오늘 시험 비행을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최민석이 활짝 웃었습니다. 참관이요? 아니죠. 부국장님 직접 타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KF-21은 복좌형입니다. 박지현이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시는 게 훨씬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제가 타본 마지막 전투기는 15년 전 F-16이었죠. 최민석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30년 경력입니다. 부국장님보다 훨씬 오래 날았죠.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보겠습니다. 비행복을 갈아입고 헬멧을 쓰고 저는 최민석을 따라 기체로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은 생각보다 넓었죠. F-35보다 시야가 더 확보됐습니다. 최민석이 앞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헬멧 통신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륙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석이 계기판을 점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체를 17년 동안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험 비행까지요. F-16을 20년 넘게 탔지만 이 기체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최민석이 조종석 계기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독이듯 말이죠. F-16은 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 후배들의 생명줄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생명줄이라고요? 네.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젊은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그들이 앞으로 타게 될 기체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비행, 모든 테스트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KF-21 활주로 클리어. 이륙 허가. 최민석이 스로틀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커지기 시작했죠.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체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제 몸이 의자에 처박혔습니다. 지포스가 온몸을 짓눌렀죠. 하지만 F-16이나 F-35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로웠고 더 정직했습니다. 마치 기체가 제 생각을 읽는 것처럼 반응했죠. 어떻습니까, 부국장님? 최민석의 목소리가 헬멧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F-35와 비교하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다릅니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최민석이 기체를 급선회시켰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는 기체,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눈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F-35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정직합니다. 조종사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죠. 미국 전투기들이 힘으로 하늘을 지배한다면 이 기체는 신뢰로 하늘을 지킵니다. 기체가 수평 비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살펴봤죠.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료 소비율, 엔진 온도, 레이더 작동 상태. 완벽했습니다. 최 파일럿,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F-16을 20년 넘게 탔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투기에 익숙했을 텐데 한국 전투기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최민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미국 없이 전투기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지연 엔지니어를 아시죠? 네, 어제 만났습니다. 그분은 밤을 새워가며 0.01%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싸웠습니다. 단 하나의 리벳도, 단 하나의 용접선도 타협하지 않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미국 것이 아니라는 걸요. 기술은 진심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공대지 타격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레이더 화면 보이시죠? 제 앞에 보조 화면에 지상 목표물들이 표시됐습니다. 보입니다. 저 목표물을 타격하겠습니다. F-35 데이터와 비교해 보십시오. 최민석이 조준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레이저 조준이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했고 시뮬레이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 타격 성공 마이너스 오차 0.3m라는 글자가 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F-35의 평균 오차보다 훨씬 정밀했죠. 최 파일럿,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석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F-35보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저희의 목표는 F-35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을, 저 바다를, 저 땅을 지키는 겁니다. 30년간 저는 전투기를 무기로만 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날고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는가.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투기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죠. 조종사에게, 국민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하는 약속. 기체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결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미국의 우월함은 환상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최민석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하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늘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진실을 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에 유리하게 각색해야 할까요? 30년 커리어가 이 보고서 하나에 달려 있었죠. 국방부 청사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스콧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마이클, 돌아왔군. 어땠어? 스콧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 형편없었지? 결함 많이 찾았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스콧, 앉아서 얘기합시다. 스콧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뭐야, 그 표정은? 설마 문제라도 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스콧, KF-21은 F-35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부 항목에서는 F-35를 능가합니다. 스콧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생산 효율성은 2.5배 높고 조립 정밀도는 4배 우수합니다. 자동화율은 92%고요. 직접 시험 비행도 했습니다. 조종 안정성, 타격 정확도 모두 F-35와 대등하거나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스콧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겁니다. 미쳤어? 스콧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능가한다고? 우리 부품으로 만든 주제에? GE 엔진은 쓰지만 나머지는 전부 자체 기술입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체계까지요. 그리고 스콧.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스콧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스콧. 우리가 30년 친구잖습니까? 친구. 스콧이 비웃었습니다. 친구라면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마이케이엘 3천조가 걸린 사업이야. 이건 단순히 전투기 파는 게 아니라고. 이건 미국의 세계 질서를 지키는 싸움이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거짓말로 지키는 질서 말입니까? 스콧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제가 본 것을 보고할 겁니다. 사실 그대로요. 스콧이 일어서서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마이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보고서 올리지 마. 내가 한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저는 진실 편입니다. 스콧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이 바닥에 진실이 어디 있어? 여기는 권력과 이익만 있어. 마이클, 정신 차려. 그 보고서 올리는 순간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그렇다면 끝내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KF-21 보라매에 대한 실사평가 마이너스 객관적 기술 분석 보고서. 스콧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마이클, 후회하게 될 거야. 진짜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제가 본 모든 것, 제가 느낀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제출 버튼을 눌렀죠. 보고서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스콧이었죠. 마이클, 내가 진짜 미친놈이구나. 보고서 봤어. 당장 삭제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마이클, 이건 명령이야. 내가 한국을 띄워주면 우리 F-35 계약이 다 날아가. 수십조 원이 증발한다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평가자로서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스콧이 비명에 가깝게 외쳤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기억해. 이제부터 넌 우리의 적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장관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앤더슨 부국장, 이 보고서가 뭡니까? 한국을 칭찬하는 홍보물입니까? 아닙니다. 객관적 평가입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결함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장관님, 결함이 없었습니다. 없다고? 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앤더슨 부국장, 당신 30년 커리어가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십시오. 아니면 장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사표를 내십시오. 저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죠. 30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죠. 쪽지를 펼쳤습니다. 필체는 여성의 것이었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박지현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날 밤 미국 주요 언론에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KF-21 핵심 기술 미국 의존. 독자 개발 주장은 과장. KF-21 부품 조립 수준에 불과. F-35와 비교 불가. 전문가들 한국 전투기의 신뢰성 의문 제기. 스콧이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사들은 하나같이 제가 본 진실과 정반대였죠. 제 손에는 박지현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전쟁이었죠. 2주가 흘렀습니다. 워싱턴은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죠. 제 보고서는 삭제라는 한 단어로 사라졌고 국방부 내부망에서도 흔적이 지워졌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제 눈을 피했고 3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조차 저를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최종 입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0월 15일 바르샤바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죠. F-35와 KF-21 단 두 기종만 남았습니다. 스콧은 이미 바르샤바로 날아갔고 로키드 마틴의 최정예 협상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폴란드 국방부 기술평가단장 야누시 코진스키 대령이었죠. 이메일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당신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공식 자문을 요청합니다. 폴란드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냈죠.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단, 제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 사흘 뒤, 저는 비밀리에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부에는 개인 휴가를 낸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는 내부 고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였죠. 30년 커리어를 걸고 말이에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코진스키 대령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앤더슨 부국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당신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오신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건 제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국방부 청사 지하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폴란드 기술평가단 핵심 인원 5명이 모여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F-35와 KF-21의 기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코진스키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F-35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토 공조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대령님, 그건 명백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기술과는 무관한 위협이죠. 알고 있습니다. 코진스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부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이 직접 본 KF-21 정말로 F-35와 대등합니까?
아니면 미국 측 주장처럼 부품 조립 수준에 불과한 겁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하고 기록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죠. 삭제된 보고서의 원본도 포함돼 있었어요. 대령님, 이걸 보시면 답을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본 생산 라인, 제가 직접 탄 시험 비행, 그리고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코진스키 대령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KAI 공장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자동화된 생산 라인, 박지현 엔지니어의 설명, 그리고 최민석 파일럿과의 시험 비행 영상까지. 폴란드 평가단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오차율 0.02%라고요? 한 평가단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F-35가 0.08%인 걸 감안하면 이건 압도적인 수치죠.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KF-21이 미국 부품 없으면 날지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엔진은 지희 제품을 씁니다. 하지만 그 외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시스템은 전부 한국 자체 기술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은 엔진도 자체 개발 중입니다. 5년 내로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진스키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은 30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저는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배신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진실이 아니라 권력으로 이 계약을 따내려 하고 있어요. 그건 기술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진스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조종사가 직접 KF-21을 타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국은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틀 뒤 폴란드 최고의 테스트 파일럿 마렉 노박 중령이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즉각 반발했죠. 스콧이 직접 코진스키 대령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전투기를 테스트한다고요? 대령님, 이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코진스키 대령은 흔들리지 않았죠. 맥그레디 부사장님, 우리는 3,000조를 투자합니다. 당연히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죠. 바로 그날 밤 스콧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내가 바르샤바에 있다는 거 다 알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 스콧이 비웃었어요. 넌 배신자야, 마이클. 조국을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아닙니다, 스콧. 제가 판 건 조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거짓말입니다. 좋아. 스콧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기억해, 마이클. 넌 이제 끝이야. 미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넌 체포될 거야. 기밀 유출, 국가안보 위반, 얼마든지 죄목을 만들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30년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10월 15일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폴란드 최종 입찰 발표일이었죠. 거대한 회의실에는 양측 진영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는 로키드 마틴 팀, 오른쪽에는 한국 KAI 팀이 자리했습니다. 스콧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국 측에는 박지현과 최민석이 보였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양측의 최종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로키드 마틴의 F-35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하죠. 스콧이 일어나 능숙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영상, 압도적인 스펙, 그리고 나토 통합체계의 장점들을 강조했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폴란드가 F-35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 최강의 동맹체계에 편입됩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이어서 박지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데이터와 사진들, 그리고 생산 라인의 영상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여러분, 저희는 화려한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정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죠. KF-21은 공동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요. 폴란드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저희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스콧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한국 측 주장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죠.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F-21의 핵심 기술 중 상당 부분이 록히드 마틴의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스콧이 비웃었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네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 이건 우리 F-35의 것과 87% 일치합니다. 그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박지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는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증이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관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스콧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이클, 내가 여기 왜 있어? 저는 스콧을 무시하고 국방장관을 바라봤어요. 장관님,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국방부 조달국 부국장이었고 30년간 전투기 평가를 담당했죠. 제가 직접 한국 KAI 공장을 실사했습니다. 맥그레디 부사장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스콧이 소리쳤어요. 마이클, 넌 미쳤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독자 개발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10년에 걸쳐 스스로 개발했어요. 87% 유사하다는 건 그만큼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종 실전 시연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지현이 일어났죠. 내일 아침 최민석 파일럿이 직접 시연 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르샤바 근교 공군기지였습니다. KF-21 한대가 활주로에 섰어요. 최민석이 조종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죠. 폴란드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평가단이 관측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유압 시스템 이상. 반복합니다. 유압 시스템 이상. 박지현이 관제탑으로 뛰어갔어요. 최 파일럿, 비행 중단하세요. 당장 내리세요. 하지만 최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파일럿, 들리십니까? 유압 계통에 문제가 있어요. 비행하면 위험합니다. 최민석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륙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지현이 비명을 질렀죠. 민석 씨, 죽을 생각이에요? 최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이건 사보타지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유압 라인을 건드렸죠. 하지만 저는 증명하겠습니다. 이 기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요.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콧이었어요. 그가 내부자를 매수해서 기체를 망가뜨린 겁니다. 최 파일럿, 안 됩니다. 제가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내리세요. 앤더슨 부국장님.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죠. 부국장님은 진실을 위해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기체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차이이고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지만 최민석은 멈추지 않았죠.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최민석은 유압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수직 상승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기체는 날았습니다. 최민석은 급선회, 급강하, 그리고 공중 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유압이 반쯤 죽은 상태에서도
그는 기체를 완벽하게 제어했죠. 저건 옆에 서 있던 폴란드 조종사가 중얼거렸어요. 저건 비행이 아니야. 저건 기적이야. 아니었습니다. 저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저건 신념이었습니다. 10분 뒤 최민석은 기적적으로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석이 열리고 그가 내렸을 때 그의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박지현이 달려가 그를 붙잡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최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하늘에서 증명되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F-21 기체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시작했어요. 유압 시스템을 분해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유압 라인의 밸브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코진스키 대령이 조사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보타지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체를 망가뜨렸어요. CCTV를 분석한 결과 어젯밤 정비고에 출입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죠. 정비복을 입은 그는 록히드 마틴 측 기술진으로 위장해 들어왔던 겁니다. 폴란드 정보부가 그를 추적한 결과 그는 스콧이 고용한 민간 용역업체 직원이었어요.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맥그레디 부사장을 당장 소환하시오. 1시간 뒤 스콧이 회의실로 끌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오만함을 감추지 못했죠. 장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해라고요? 코진스키 대령이 서류를 던졌어요. 당신이 그 남자에게 송금한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5만 달러, 계좌 추적으로 확인됐어요. 스콧의 입이 떡 벌어졌죠. 맥그레디 부사장. 국방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천조 규모의 입찰을 범죄로 망쳤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사건을 국제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며 록히드 마틴에 대한 모든 협상을 즉시 중단합니다. 스콧이 비틀거렸어요.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이건 그냥 우리는 나가세요. 국방장관이 손을 내저었죠.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스콧이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은 초라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그의 권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죠. 그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3일 뒤 10월 20일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 광장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현과 최민석도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폴란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유럽 통합 전투기 조달 사업의 최종 선택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폴란드는 미국 F-35가 아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를 선택합니다.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두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이번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힘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국은 우리에게 속도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속도보다 신뢰를, 힘보다 진심을 택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택 과정에서 양심을 지킨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전 부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갔죠. 두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당신은 조국보다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 용기에 폴란드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고 우리의 기술이 최고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바로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현 엔지니어는 0.02%의 오차를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최민석 파일럿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체의 안전성을 증명했죠.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심의 승리이고 정직함의 승리이며 인류의 승리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부국장님,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소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장 한쪽에 서 있는 박지현과 최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거대했어요. 미국이 거절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 일어섰고 이제 그들은 세계에 증명했죠. 기술은 돈이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박지현과 최민석을 만났어요. 박지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부국장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최민석이 제 손을 꽉 잡았죠. 부국장님, 한국에 오십시오.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CNN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됐어요. 폴란드, 미국 F-35 대신 한국 KF-21 선택. 삼천조 방산 시장 지각 변동. 스콧은 미국으로 송환돼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KAI 항공기술 자문역으로 공식 초빙한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대로 FBI가 저를 조사했습니다. 기밀 유출, 국가안보 위반 혐의였죠. 하지만 제가 유출한 건 거짓말뿐이었고 진실은 범죄가 아니었어요. 결국 6개월간의 조사 끝에 혐의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신 저는 국방부에서 영구 제명됐죠. 30년 커리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천 KAI 본사에 도착했을 때 박지현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부국장님, 아니, 이제 앤더슨 자문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환영합니다. 박 엔지니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저를 새로 만들어진 국제협력동으로 안내했어요. 제 사무실은 생산 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층에 있었죠.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건 제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민석 파일럿이 직접 그린 겁니다. 박지현이 미소 지었어요. 부국장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건 굴복이 아니라 존중의 상징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20대, 30대의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었죠. 그들은 F-35 데이터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실수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앤더슨 자문님, 미국에서 30년간 일하시면서 가장 큰 실수는 뭐였습니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믿은 겁니다. 저는 기술을 스펙으로만 평가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폴란드의 결정 이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체코가 KF-21에 관심을 표명했고 말레이시아가 기술 협력을 요청했죠. 과거 미국만 바라보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최민석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손에 KF-21 모형 하나를 들고 있었죠. 자문님,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모형을 자세히 보니 날개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실은 하늘에서 증명된다. 최 파일럿, 이건 자문님과 제가 함께 증명한 겁니다. 최민석이 말했어요. 자문님은 양심을 걸었고 저는 목숨을 걸었죠. 우리 둘 다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모형은 그 약속의 증표예요.
저는 모형을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몇 달 뒤 제가 강의하던 교육장에서였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자무님, F-35와 KF-21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에서 KF-21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F-35는 하늘을 가릅니다. 빠르고 강하고 압도적이죠.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이 기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조종사의 마음, 정비사의 마음, 그리고 그 기체를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은 승리를 위해 전투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킴을 위해 전투기를 만들죠. 미국은 질서를 지키려 했지만 여러분은 정의를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속도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천 바다가 저 멀리 보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그려진 액자가 들려 있었죠. 저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세계의 중심은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자무님,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 있습니다. KF-21의 다음 세대를 논의할 거예요.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대되네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한때 저는 승리를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심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스콧은 질서를 지키려 했지만 한국은 정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요. 폴란드의 선택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고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요.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30년 경력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양심을 걸고 한국의 기술을 증명했고 그 진심이 결국 3천조 규모의 역사를 바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단순히 기술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정직함과 진심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였죠. 이 영상이 감동이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